외국 나가면은 월급이 2배 되니까 돈도 2배로 모일 것 같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한국, 호주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보니까 제일 무서운 건 월급이 낮은 나라가 아니어서요. 월급은 높은데 그 월급이 없으면은 바로 생활이 흔들리는 나라였어요. 이 차이를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미국에서 한 달에 $5,000 가까이 벌던 시기가 있었는데 월말에 통장 보면은 $1,000, 뭐 많아야 $2,000 정도 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월급이 훨씬 낮았는데도 비슷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숫자만 보면은 제가 가난해졌는데 실제 생활은 오히려 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봉 높은 나라를 보면은 먼저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이걸 봐요. 그 나라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있기 위해 매달 얼마나 대화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예요. 호주에서는 월급날이 오면은 처음에는 기분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숫자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제 돈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일주일 렌트 나가고 또 다음 주에 렌트가 나가고 전기 나가고 인터넷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차가 있으면은 등록비, 보험, 기름, 정비가 붙어요. 이건 자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쓰는 느낌보다 돈이 계속 새는 느낌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비관한 이유는 큰돈 몇 개 때문만은 아니에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밤에 갑자기 콜라 하나 사고 싶으면 편의점에 내려가서 전원대에 사는 게 별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편의점 가격을 보고 그냥 안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말하겠죠. 헨리야, 마트에서 사면 됐잖아. 맞아요. 근데 그 말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마트에 갈 시간을 계획해야 하고 한 번에 많이 사야 하고 냉장고 공간을 생각해야 하고 차가 없으면은 들고 와야 하고 늦은 시간이면은 아예 선택지가 줄어요. 한국에서는 편리함이 생활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여기서는 편리함을 원하면은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엄청 큰 차이예요. 저는 예전에는 편의점, 배달, 빠른 배송, 종주만 대중교통 같은 걸 그냥 편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을 떠나보니까 그게 돈을 아껴주는 구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차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데에서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늦게 끝나도 먹을 수 있다는 것.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반나절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건 월급표에 안 나와요. 근데 통장에는 다 보여요. 시간도 돈이고 거리도 돈이고 귀찮음은 돈이거든요. 한 번은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서 금액을 다시 보고 장바구니를 봤어요. 특별한 걸 산 것도 아니었어요. 고기 조금, 음료, 과일, 세제 같은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바로 계산이 시작됐어요. 이번 주 매직은 줄여야겠다. 다음 장보기는 미뤄야겠다. 그때는 느꼈어요, 여러분. 높은 월급이 생활비 중격까지 없애주는 건 아니구나. 호주에서는 돈 아끼려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뭐 먹지? 언제 장보지? 이번에는 많이 사서 냉동할까? 차를 타고 갈까? 뭐 숫자비는 나올까? 우버를 탈까? 그냥 집이 있을까? 저는 이걸 그냥 살면서 느꼈어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모든 행동에 가격표가 붙을 때 가난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 월급을 볼 때 착각이 생겨요. 호주 시급이 얼마, 미국 연봉이 얼마, 그냥 환율 계산하고 바로 생각하죠. 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버네. 그러면은 저쪽도 엄청 하겠다. 근데 해외에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급여가 아니라 소득과 생활비 사이의 거리예요. 얼마나 버느냐와 얼마나 남느냐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돈을 꽤 많이 벌던 시기에도 고정비가 너무 커지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뭐 이번 달에 일을 덜 하면은 어떡하지? 갑자기 차가 고장나면은 어떡하지? 보험료가 오르면은 어떡하지? 집을 옮겨야 하면은 어떡하지? 많이 버는 사람 있는데도 계속 많이 벌어야만 했어요. 이게 저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자유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월급이 줄어서 겁났어요. 솔직히 자존심도 조금 이상했어요. 미국에서 벌던 숫자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월급이 확 내려오니까 내가 뒤로 가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돈이 남아요. 막 엄청 전략한 것도 아니에요. 가끔 외식도 하고 카페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필요한 것도 샀어요. 근데 생활 자체가 저한테 요구하는 돈이 적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월급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월급은 들어오는 돈이고 생활비는 나가는 돈이잖아요. 사람들은 들어오는 돈만 비교해요. 근데 인생을 결정하는 건 둘 사이에 남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크면은 선택권이 생겨요. 싫은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저작글 돈이 숫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선택권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서 가치를 계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사고 빠른 건, 밖에서 밥 한 끼 해결하는 선택지가 많은 것, 생활 서비스가 가까운 곳, 배송이 빠른 곳,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데 하루를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곳, 이런 게 하루에 차가 보여요. 근데 1년으로 쌓이면은 엄청나요, 여러분. 반대로 해외에서는 비싼 건 물건만이 아니에요. 실수도 비싸요. 계획을 못했을 때도 비싸고, 늦었을 때도 비싸고, 멀리 살 때도 비싸고, 차가 고장났을 때도 비싸고, 갑자기 아플 때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단순히 월급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활 구조를 잘 만든 사람들이에요. 집을 싸게 잡고 이동을 줄이고 장을 계획하고 외식을 조절하고 필요 없는 고정비를 줄여요. 이건 월급이 높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월급이 높으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많이 벌기 시작하면은 생활 수준도 같이 올리거든요.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자주 배달, 조금 더 비싼 취미, 조금 더 편한 선택, 하나씩 보면은 다 합리적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이 없으면은 못 사는 사람이 돼요. 전 이게 서양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월급이 거질수록 대가 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고정비가 같이 거지면은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었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싫은 상사가 참고, 싫은 일을 계속하고, 휴식도 겁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생활 전체가 높은 월급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호주 가면은 돈 많이 모을 수 있냐 물어보면은 저는 무조건 된다고 안 해요. 당연히 가능한 사람이 많아요. 한국보다 훨씬 많이 모으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특히 숙소를 잘 잡고 일을 많이 하고 소비를 관리하면은 큰 돈을 모을 수는 있죠. 근데 월급 숫자만 보고 오면은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시급을 원화로 바꿔보고 월급을 원화로 바꿔보고 한국 친구한테는 말해요. 나 여기서는 이만큼 벌어. 근데 진짜 중요한 계산은 그 다음이에요. 렌트 빼고 얼마, 세금 빼고 얼마, 교통 빼고 얼마, 식비 빼고 얼마, 보험 빼고 얼마, 그리고 그 돈 벌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고 있는지까지 봐야 해요. 그제야 진짜 숫자가 나와요. 저는 이제 나라를 비교할 때는 평균 연봉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한 달에 그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려면은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을 잃어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저는 이 두 개가 삶의 질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돈이란 결국 자유를 살려고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더 비싼 생활을 묶이고 더 많은 고정비를 만들고 그 월급을 잃을까봐 더 불안해진다면은 뭔가 이상하죠. 저는 한국에서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적게 벌어도 생각보다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경험. 필요한 게 가까이 있고 이동 쉽고 작은 생활비가 낮으면은 월급 숫자보다 삶이 훨씬 덜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경험. 그리고 호주에 와서 그 반대도 다시 배웠어요. 많이 벌어도 돈이 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높은 월급을 보면은 부럽기 전에 계산부터 해요.
저 돈을 버는 대신 어떤 생활비를 떠안아야 하지. 저 월급이 끊기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큰 월급인가 아니면 큰 여유인가? 이 질문을 해보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제가 미국에서 $8,000 가까이 벌 때보다 한국에서 훨씬 적게 벌 때 더 변했던 순간이 있었던 이유도 결국 그거였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는 작았는데 그 숫자가 저한테 주는 자유는 생각보다 컸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도 돈이 덜 세고 일을 잠깐 멈춰도 무너지지 않고 돈 때문에 모든 선택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월급 보고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제발 월급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봐야 하는 건 그 월급으로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예요. 저는 큰 월급보다 큰 월급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은 삶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걸 이제 알아요.